2024학년도 여름방학입니다. 재작년부터 학교에 방학 때도 출근하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혼자 보낼 수 있는 날은 딱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리산 둘레길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유튜버의 영상을 봤는데 서울에 사는 분이 둘레길에 와서 하루 만에 걷는 걸 보고 나는 더 가까이 사니까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둘레길로 골랐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계곡이 좀 있었습니다. 계곡이 있는 줄 알았으면 역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날도 굉장히 더운 날이었고 한 갔다 온 게 3달 정도 됐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이렇게 저렇게 더웠었나 싶지만 전날도 30도가 훌쩍 넘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물도 마시고 계곡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계곡이 없어서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와우. 범계사인가 여기서 들어와서부터는 여기는 그늘이 많아서 나무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래도 좋은 계곡이라 생각했지만 범계사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정말 좋은 계곡이 있네요. 적당하게 깊기도 하고. 처음에는 풍경이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는 되도록 표지판은 꼭 찍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조용하고 좋았는데 여기를 지나갈 때쯤에는 곰을 조심하라는 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음악을 켜고 걷기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영상 편집이 너무 늦었네요. 영상을 찍긴 했는데 편집하는 일은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르막이 힘들긴 한데 내리막에서 제가 양말을 잘못 신었거나 아니면 신발을 잘못 신어서 나중에는 물집이 2개나 잡혔습니다. 콜라와 파워에이드를 사가지 않았으면 제대로 내려오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 옷이 다 젖었는데 저기서는 잠시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느긋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쉴 때도 푹 쉬지 못하고 앉아서 잠시 땀을 식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물집이 잡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그래도 3코스가 그늘로 가는 길이 많아서 좀 덜 힘들고 덜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걸었더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둘레길에 쉼터가 보이긴 했지만 자판기도 운영하지 않았고 사람이 나와서 장사를 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늦은 점심을 먹을 때에만 그 쉼터가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에 나온 그 쉼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는 밥만 먹으러라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르막을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누워서 잠시 쉬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별 생각 없이 계속 걷게 되더라고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약간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산에 있으면 너무 어둡기도 하고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가 별로 안 돼 있었거든요. 물론 레인 재킷은 가지고 가긴 했습니다만 많이 오면은 그것도 무용하게 됐을 테니까요.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 3코스 내 코스는 모두 표지가 잘 안내가 되어 있어서 길을 잃거나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편히 음료라도 사 마시면서 쉴 곳이 너무 부족했다. 둘레길이란 것도 처음 생겼을 때 유행하더니 유행이 좀 지난 건가 싶기도 하고, 유행이 지나고 나니까 되려 그때 당시 만들어 놓은 쉼터가 폐허처럼 남아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둘레길은 잘 안 가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도심과는 다르게 너무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불이 높이 올라와서 좀 불편함도 있었지만 목이 긴 양말을 신고 가서 괜찮았습니다. 사실 긴 바지를 입고 갔어야 되는데 또 더워가지고 그냥 짧은 바지를 입고 갔었네요. 지리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지리산 옆 작은 마을과 농과 밭을 구경하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기에는 참 안성맞춤인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힘들긴 했습니다. 점심 대신 먹을 간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동구령 쉼터 여기를 지나갈 때 이 사장님인 것 같은 이모님과 손님인 아저씨 한 분이 들어와서 쉬다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반갑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사장님이 저기 보이는 개울물로 등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바로 엎드려가지고 옷에다가 물을 뿌렸죠. 그리고 금방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계속 간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밥을 다 못 먹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다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 밥과는 별개로 감자와 옥수수 주셨는데 저건 도저히 못 먹어서 싸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엄청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동구령 쉼터에서 밥을 먹기를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헐떡에다 가는데 이제 예전에 한번 가본 적 있는 창원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아이들과 반딧불이를 보러 간 적도 있고 민박을 한 적도 있는 마을이에요. 발이 좀 안 아팠다면 거기 있는 동네 카페에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집 때문에 점점 발이 더 아파서 오래 앉아있으면 그 물집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여기 내리막길에서는 너무 아파서 한번 양말을 벗고 물집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한번 봤었어요. 오른발에만 2개가 잡혀 있었습니다. 혼자 온전히 쉴 수 있는 날인데 왜 여기에 가느냐 라는 건 저도 생각했어요. 직장 동료들과 같이 하는 단톡방에 여기 와 있다고 사진을 올렸는데 동료들의 반응이 왜 그렇게 힘든 곳에 가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평소처럼 그냥 자전거를 탈 수도 있었을 때인데 그냥 좀 멀리 차를 타고 가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실컷 걸었네요. 이제 거의 내려올 때가 되는데 흐려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저 위 나무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부터 바람이 내려온다는 걸 알 수도 있었고 느낄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 영상은 그 소리를 담으려는 영상입니다. 이쯤 왔을 때는 정말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차해 놓은 곳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계에서 인월로 가는 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다니는 건 아니었습니다. 금계에 내려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콩국수를 하나 먹고 인월까지 가는 버스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그 가게 주인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지나가는 버스를 붙잡고 물어봐서 시간표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콩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금계에 내려와서 먹은 콩국수는 뭐 썩 추천할 만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틈만 나면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배를 채운다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이제 인월로 가는 버스죠. 그리고 인월에 도착해서 주차해둔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비는 잘 피했네요. 아침에는 잠겨있던 카페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참을 여유를 부렸습니다. 책방이기도 하고 커피숍이기도 하고 2층은 게스트하우스이기도 하더라고요. 인상적인 곳이라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둘레길 끝.